문재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되 사표 수리는 미룬 시한부 유임을 택했죠. 사의는 받아들이면서 왜 지금 당장 자르지 않느냐라는 말들이 많은데 그건 문재인의 딱한 사정을 모르는 분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국토부 장관 시킬 사람이 얼마나 없으면 김현미 같은 비전문가를 최장수 국토부 장관을 만들어 놓고 그러다가 흠이 한두 가지가 아닌 변창흠을 국민과 야당의 격한 반대에도 임명을 한 문재인 아닙니까? 이런 상태에서 변창흠이 그만두면 그 다음 국토부 장관 할 사람 찾는데 적잖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청와대는 이사 부동산 대책 추진에 차질이 생겨선 안 된다는 핑계를 댔지만 문재인 주변에 장관을 할 인물도 없을 뿐더러 있다고 해도 지금 이 난리통에 누가 인사청문회를 감수하면서까지 장관직을 하고 싶어 할까요? 그나마 인사청문회 통과가 비교적 수월한 인물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현재 국회의원과 관료 출신으로는 박선호 전 국토부 1차관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조정식 의원을 내정할 경우 또 민주당 의원을 데려다가 장관시키냐는 비난을 받을 것이고 박선호 전 차관은 경기 과천시에 보유한 땅이 2018년 12월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대상 지역에 포함돼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자영업자들이 일반 급여소득자에 비해 많은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영업자들의 모습이 통계로 적나라하게 나타났는데 정부가 자영업자들에게 재난지원금을 3차례씩이나 뿌려댔지만 빚만 늘었고 때문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14일 서울회생법원의 2020년 개인회생 사건 통계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회생을 신청한 자영업자들의 채무 총액이 중위값 기준 9,995만 원으로 1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전체 신청인의 중위값이 7,791만 원인데 비해 약 2천만 원 더 많은 빚을 지고 회생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회생 개시 결정이 이뤄진 1만 273건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변제율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전체 회생 신청인의 채무 변제율은 38%를 기록했는데 자영업자의 변제율은 30%에 그쳤습니다. 월 수입도 전체 중위값 191만 원보다 낮은 18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특히 하반기에 자영업자 채무 총액이 상반기보다 약 1,000만 원 증가했다며 올해에도 자영업자의 채무가 일반 회생 신청인보다 많은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통계는 코로나로 인해 자영업자가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었다는 게 수치로 나타남과 동시에 정부의 자영업 대책이 미흡했다는 점이 드러난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자는 많은 빚을 지고 회생을 신청한 것만으로 사실상 재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사전에 채무를 조정하는 방안 등을 고려했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로 인해 자영업이 제일 크게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자영업자의 채무 변제율이 더 낮은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영업을 하는 개인이 법원에 가서 회생을 신청하면 빚은 일부 탕감되지만 신용등급이 내려가 다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워진다며 이로 인해 사업을 접게 되고 더욱 상황이 안 좋아지는 악순환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부의 코로나 대책은 대부분 돈을 뿌리는 데 집중했다며 정부 주도로 코로나 극복을 위한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이 있었다면 자영업자가 재기하는 데에도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고위공직자 수사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았다가 공수처가 수사에 전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검찰로 재이첩하는 어수선한 꼴을 보이고 있지요. 그런데 공수처가 검찰에 재이첩은 공소 부분은 여전히 수사처의 관할 아래에 있다고 밝히면서 수사가 더욱 어수선해지고 있습니다. 수사는 검찰이 하되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신청은 공수처가 결정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공수처는 14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법에 따르면 수사처는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권과 공소 제기권을 모두 갖는다라며 지난 12일 이첩 결정은 수사처가 현재 수사팀 구성 중으로 수사에 전념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수사처가 구성될 때까지 수사 부분을 이첩해 수사를 계속하도록 한 것이다. 공소 부분은 여전히 수사처 관할 아래에 있다고 보고 수원지검에 대한 이첩 공문에서 수사 완료 후 사건을 송치해
수사처가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물론 수사처는 일단 단순 이첩을 했다가 검찰의 수사 완료 무렵에 이첩을 요청할 수도 있고 그 효과는 동일하나 보다 명확하고 간명한 업무 처리 방식을 취한 것이라며 듣기엔 간단한 듯 하지만 복잡한 얘기를 덧붙였습니다. 수사권을 줬다가 뺏었다가 검찰이 수사를 다 하더라도 공소에 대한 판단은 마치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것처럼 공수처장이 판단하고 공수처가 검찰의 상급기관 행세를 하면서 공들여 수사한 사건을 다시 가져가면 검찰의 사기가 바닥까지 추락하겠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